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태현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제품에 대해서, 중앙에 있는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보시다시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캐프라는 모델입니다. 캐프의 따끈따끈한 신제품인데요. 이 제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이전에 이 제품이 여기 상단에 있는 이 유닛이 동축 유닛입니다. 그래서 동축 유닛에 대해서 좀 알아본 이후에 향후 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축 유닛이라고 하면은 이게 같은 동심원 안에 미드레인지와 트위터가 같이 이제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미드레인지처럼 보이지만 중앙에 트위터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1인치 트위터와 5인치 미드레인지가 결합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왜 설계하느냐 이렇게 좀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계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시간축 일치입니다. 시간축 일치. 이게 이제 시간축 고역과 미드레인지 이게 여기서 보면은 출발하는 지점이 같기 때문에 시간축 오류가 거의 없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축 오류가 적어지면 일단은 포커싱 뭐 각각의 악기의 위치, 정위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무대에 악기들의 위치가 이렇게 딱 떠오르는 그런 이미징 능력이 굉장히 향상됩니다. 그래서 이런 동축 드라이브 유닛을 이제 개발을 했었는데 이 개발된 지 굉장히 오래됐죠, 사실. 그렇죠. 예전에도 뭐 알텍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탄노이가 듀얼 컨센트릭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죠. 동축 유닛이고요. 네, 김편님 또 동축 유닛의 또 강점이랄까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또? 그러니까 지금 코라님이 말한 것처럼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미드레인지와 트위터의 출발점이 똑같으니까 모든 주파수에서 시간축 일치가 중요한 건 아니고 두 유닛이 나눠 갖는 크로스오버 주파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만약에 트위터가 앞에 있고 이게 트위터는 얇으니까 앞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드레인지는 두꺼우니까 좀 뒤에서 출발을 하고 그러면 동일한 크로스오버 주파수에서 트위터가 먼저 도착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주파수인데 서로 다른 시간에 도착을 하니까 거기서 오는 시간 오차, 결국 위상 오차가 생기니까 이미지가 이제 불분명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개선을 시키는 게 바로 이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득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트위터 밑에 미드레인지가 따로 독립을 하면은 미드레인지 에너지에 트위터 에너지가 묻히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고음이 길을 못 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M2M이라는 게 이제 발명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동축은 그럴 염려가 없다. 왜냐하면 정면에서 봤을 때 그 미드레인지 안에 트위터가 알바키 형태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없다. 이게 이제 큰 두 가지 이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동축 드라이브 유닛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트위터가 있고 미드레인지가 있고 뭐 베이스 우퍼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하나의 악기가 고역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피아노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고역부터 저역까지 다 나오는데 뭐 듣다가 보면은 피아노의 고역 성분은 이 트위터에서 나오고 저역 성분은 막 아래에서 나오고 이런 가까이에서 듣게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는 이물감이 상당히 많이 들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축 유닛은 가까이서 들어도 그런 게 이물감이 없다. 그렇죠. 한 지점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근거리 시청에서 상당히 유리한 유닛이 아닐까. 그렇죠.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이득은 진짜 많았고 케이프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1988년에 처음 1세대 모델이 탄생을 했잖아요. 유니큐. 그 이후에 지금 2023년이잖아요. 지금까지 12세대로 발전을 해왔어요. 그래갖고 지금 보시는 이 R 메타 시리즈 같은 경우는 12세대 유니큐 메타 버전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메타 버전은 저희가 여러 차례 이제 캠프 리뷰를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그 트위터 뒤에서 방사하는 후면파를 99% 소멸시키는 정말 기막힌 설계잖아요. 그것이 이제 이 유니큐 드라이버에 이제 이식이 되었고 그거를 장착을 한 게 요번 R 메타 시리즈의 가장 제일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동축 유닛을 과거에 뭐 여러 브랜드들이 많이 시도를 해왔고 그랬었는데 사실 뭐 다양한 브랜드 예를 들어서 뭐 엘락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뭐 탄도이도 있고 뭐 TAD라는 브랜드도 있고 파인 오디오 파인 오디오도 유명하고 뭐 그런데 이게 동축 유닛이라고 해서 아까 이제 강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꼭 강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제대로 설계하기에는 상당한 난제들이 많이 있는 것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드레인지 중앙에 이제 그 트위터를 넣었을 때 이게
미드레인지와 트위터의 어떤 간섭 현상이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뭐 미드레인지를 혼으로 활용하는 이런 브랜드들은 일종의 뭐 도플러 효과라고 해서 뭐 다양한 또 부작용들이 좀 생기는데,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 캐프가 가장 동축 유닛을 잘 만드는 메이커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캐프의 요즘 최근 몇 년간의 가장 큰 화두라고 하면은 메타잖아요. 그렇죠. 메타 물질을 활용해서 동축 유닛 후방에 그 메타 물질로 만든 디스크를 설치해서 650Hz에서 40kHz 그 정도 사이에 주파수 대역을 모두 흡음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걸 개발해가지고 상당히 좀 파장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이거를 뭐 기존에 뭐 LS50이나 뭐 계속 적용을 해왔죠, 사실. 그렇죠. 뭐 네. 블레이드, 뭐 레퍼런스 다 적용을 시켜버렸죠. 네, 네, 계속 그렇게 적용을 하다가 이제 R 시리즈까지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R 시리즈, 메타 시리즈가 이제 출시가 됐는데요. 라인업 중에서는 가장 작은 북쉘프 모델 R3 메타를 오늘 이제 들어보고 평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위에 동축 드라이브 유닛이 있고요. 이게 12세대죠. 그렇죠. 예, 12세대까지 진화해 있고, 트위터는 1인치, 미드레인지 진동판은 5인치, 그 다음에 우퍼는 6.5인치. 맞습니다. 네, 이 드라이브 유닛 설계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 좀 해주실 수 그러니까 있을까요? 트위터 진동판, 미드레인지 진동판 다 알루미늄이고요. 네. 그리고 밑에 보이시는 거는 여기서 돌발 퀴즈 하나 낼까요? 아, 네. 얘네가 하이브리드 알루미늄이라고 그랬어요. 그 진동판 재질을. 네. 네. 그럼 여기서 하이브리드가 무슨 뜻일까요? 하이브리드라면 이제 섞었다는 섞었다는 거예요. 네. 알루미늄 말고 이제 다른 뭐가 게 있다. 뭐가 들어가겠죠. 페이퍼였습니다. 예. 네. 하고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네. 그러니까 이 이전 세대 그 R 시리즈 리뷰할 때도 네. 하이브리드 알루미늄이라고 그래갖고 좀 한번 파봤었는데, 그때는 그냥 지나쳤어요. 그냥 하이브리드니까 뭐 대충 하고서 그걸 확인을 못했는데, 네. 요번에 이거 리뷰를 위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일단 기본 진동판 재질은 페이퍼고요. 네. 앞쪽 이 오목한 쪽에다가 네. 얇게 알루미늄 스킨을 바른 거죠. 아. 그러니까 요 상급인 레퍼런스 시리즈는 순수 알루미늄 그냥 진동판이에요. 그래갖고 이걸 살짝 쳐보면은 뭐 탄력감이라든지 두께감, 무게감이 레퍼런스 시리즈가 좀 더 무겁습니다. 아, 좀 더 단단하고. 그렇죠. 좀 더 예. 근데 반대로 말하면 좀 더 페이퍼 성분이 있으니까 좀 더 탄력적이고 네. 좀 더 가볍게 탄력감 그런 순발력? 이득은 그렇죠. 네네.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보면은 미드레인지 이게 그러니까 트위터가 결합되어 있는 12대 동축 이 주변에 되게 넓다란 보조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섀도우 플레어죠. 예. 네. 섀도우 하면은 우리가 섀도우 복싱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섀도우 복싱. 그러니까 뭘 감췄다는 얘기예요. 예.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좀 가짜 뭐 그런 뜻이잖아요. 예. 원래는 이제 뭐 그림자 이거지만은 맞아요. 이건가 뭐냐면은 안에 그 서라운드가 숨어져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서라운드는 잘 아시겠지만은 그 셰시하고 네. 바스켓하고 진동판을 잡아주는 그런 어떤 서스펜션의 일종이잖아요. 네. 이거를 가린 거예요. 예. 일단 그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었는데 네. 두 번째 이득이 생겼어요. 뭐냐면은 진동판이 확장이 된 효과를 얻은 거예요. 아, 예.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이 진동판이 확장이 되니까 이 중음, 예. 미드레인지 음이 전면 배플에 맞고 일어나는 네. 회절 현상을 줄일 수가 있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면적을 줄였으니까 배플이 차지하는 면적을 줄였으니까 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음이 나올 수 있는, 요즘 말로 하면 게이득을 얻게 된 거죠. 아, 네. 그래서 이 섀도우 플레어는 제가 봤을 때는 어쩌면은 그 메타 버전 이상의 예. 음질적 이득을 상당히 선사를 한 것 같습니다. 아, 네. 이렇게 살펴보니까 캐프 이 스피커들이 스피커 설계자들한테는 굉장히 오랫동안 좀 난제가 되어 왔던 그런 문제들을 여러 가지 좀 해결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뭐 동축 드라이브 유닛 뭐 이 모델에만 적용한 건 아니지만 캐프가 만든 이번 유닛 이렇게 보면 동축 유닛 일단은 여러 다발의 스피커 유닛을 통해서 내던 그 소리를 동축으로 이제 만들면서 시간적 오차를 줄이고, 그 니어필드 리스닝에서 뭐 이물감 이런 것도 없애졌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메타 디스크 이제 이전에도 좀 많이 설명을 해서 구체적으로 많이 설명하기에는 좀 시간상 어려운데, 하여튼 요즘 하이엔드 스피커들에서도 가장 화두가 되는 것들이 유닛 후방으로 발생하는 그 주파수 에너지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소멸시키느냐 그렇죠. 이게 좀 관건이 돼서 여기에 상당히 많은 뭐 소재와 연구 기술비 이런 걸 투입하면서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비용 상승이 되잖아요. 그렇죠. 소비자가로 이제 이전이 되고, 근데 메타 물질을 활용한 메타 디스크를 활용해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대량 생산을 통해서 또 그렇죠. 스피커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렇죠. 예, 그런 일종의 쾌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미러형 흡음판 2개를 붙여서 예. 흡음 크기가 다 길이가 다 다른데 맞아요. 그거마다 흡음하는 주파수가 다 달라갖고 예. 그러니까 거의 99%를 흡수 소멸시키는 그러니까 네. 메타 메터리얼 좀 말은 어려운데 네. 이 세상에 있는 물질로 이 세상에 없는 효과를 얻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 재질 자체는 뭐 폴리머인가 뭐 그냥 네, 맞아요. 평범한 건데 예. 그 미러형 구조를 통해서 네. 흡음을 시킨다 그래서 솜이나 뭐 이런 어떤 기존의 어떤 흡음재가 네. 최대 60%에 그쳤는데 얘는 그렇죠. 이제 99%까지 정말 놀라운 네. 호란이 말한 대로 쾌거를 이룬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설계나 이런 것들은 이 정도로 파악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개의 유닛이 요 한 축에 담겨 있기 때문에 동축만 해도 2웨이고 아래에 6.5인치 베이스 우퍼가 추가돼서 이제 3웨이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주파수 응답 대역은 58Hz에서 최대 28kHz, 예, 플러스 마이너스 3dB 기준이고요. 그러니까 중간 저역에서 이제 초고역까지 재생하는 그렇죠. 예,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 감도가 지금 88dB, 87dB요. 아 87dB인가요? 그리고 예, 공식 임피던스는 4옴이고 뭐 최저 3.2옴까지 내려가는 예,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말씀드리니까 이번 R 메타 시리즈 이전 UR 시리즈 네. 그러니까 2018년에 나왔던 모델하고 가장 결정적 차이는 메타도 있지만은 예, 공식 임피던스가 8옴에서 얘는 지금 4옴으로 떨어진 거. 맞아요. 최저 임피던스 3.2옴 그대로인데. 그거랑 똑같고. 그러니까 좀 더 램프에서 많은 전류를 갖고 올 수 있는 네. 그런 설계를 취한 대신 네. 좀 울리기는 조금 어려워졌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세 곡 정도 언제나처럼 세 곡 정도 녹음을 해서 좀 들려드리면서 음질적인 평가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녹음한 곡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Qui dove il mare luccica e tira forte il vento, su una vecchia terrazza davanti al golfo di Sorrento, un uomo abbraccia una ragazza dopo che aveva pianto, poi si schiarisce la voce e ricomincia il canto. Te voglio bene assai, ma tanto tanto bene assai. È una catena ormai che scioglie il sangue di te bene sai. 네, 일단 첫 번째 들으신 곡은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카루소. 예, 정말 명곡이죠. 이거 오랜만에 들어봤는데, 일단은 이 세팅을 어떻게 했냐면은 스피커는 당연히 이 스피커 R3 메타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플레이어는 T 플러스 A의 MP200, 그 다음에 DAC도 역시 T 플러스 A의 DAC200, 그 다음에 파워앰프로 바로 이제 들어갑니다. 파워앰프는 T 플러스 A의 M200. 저희가 뭐 여러 번 뭐 소개했었던 그 퓨리파이의 아이겐탁트 증폭 모듈을 사용한 클래스 D 증폭 앰프입니다. 굉장히 대출력으로 한번 올려봤어요. 예, 첫 번째 곡 카루소인데 일단은 저는 전체적으로 이게 밸런스가 상당히 좋고 그리고 기존의 레퍼런스보다 약간 밝으면서 맞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정말 이렇게 뭐랄까 앰프가 힘이 좀 좋은 앰프를 매칭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목소리가 정말 우렁차게 예.
잘 나오더라고요. 이게 제가 최근에 오디오쇼에서 틀었다가 상당히 좀 사람들이 좋아해가지고 저도 여기서 한번 다시 틀어봤습니다. 첫 인상은 음이 정말 우렁차고 시원시원하게 나온다는 거.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탠드 마운트 스피커에다가 네. 겉보기엔 유닛이 2개밖에 없는데 네. 정말 지금 옆에서 계속 볼수록 안에가 커요. 내부 용적이. 그렇죠. 북쉘프 치고는 거의 최대 사이즈. 그렇죠. 예. 그리고 3웨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그 스펙 코난이 말한 것처럼 광대역을 커버하니까 음이 그냥 시원시원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네. LS50 메타처럼 투웨이 그 그냥 유닛 큐 하나만 있는 스피커에 비하면 확실히 저음 확장은 쾌감을 선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는 요즘 많이 인기 있는 가요 음원을 한번 틀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Blackpink in your area. 보란 듯이 무너졌어. 바닥을 뚫고 저 치아까지. 엊그처럼 잡겠다고 저 높이 두 손을 뻗어봐도 다시 캄캄한 이곳에 light up the sky. 네 두 눈을 보며 I kiss you bye. 실컷 비웃어라 꼴좋으니까 이젠 너희 하나 둘 셋. How you like that? You gon' like that? Da-da-da-da-da-da-da. How you like that? Bada bing, bada boom, boom, boom. How you like that? Da-da-da-da-da-da-da. Now, look at you, now look at me. Look at you, now look at me. Look at you, now look at me. How you like that? Now, look at you, now look at me. Look at you, now look at me. Look at you, now look at me. How you like that? Your girl need a doll and that's 100. 패킷 중에 100내 몫을 원해. Come on, get some. 나 같지만 어쩔 순 없잖아. What's up? I'm right back. 방금 shredded cut back. Plain drink it high drink. Don't like me, then tell me how you like that, like that. 더 캄캄한 이곳에 shine like the stars. 그 미소를 띠며 I kiss you goodbye. 네, 두 번째 들으신 곡은 블랙핑크의 대표이자 How You Like That. 와, 저는 이거 듣는데 이게 북쉘프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초반 지나가지고 갑자기 저역 쪽이 막 나오는 구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와, 웬만한 뭐 중형 톨보이 정도급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저역 쪽이 그러니까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부들부들해서 좀 뭉개지고 이런 것도 아니고 아주 그 상쾌하면서 맞아요. 예, 유연한 저역. 예,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허브 향이 나는 저역.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되게 상쾌하고 경쾌하고 예. 탄력적인 그 저음이 예.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그 양감도 되게 이제 풍성했고.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캠프 스피커 리뷰를 하면은 동축의 장점, 그게 이제 그렇죠. 청감상 어떤 이득이 있는지, 예. 후면파가 소멸이 되면 어떤 이득이 있는지 네. 그거를 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스피커는 그거를 따지기 이전에 일단 음이 그냥 마음껏 쫙 나온다는 인상이 너무 커갖고 네. 이게 지금 R 시리즈가 그러니까 그런 면이 결국은 또 레퍼런스 스피커하고 또 좀 달라지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R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정말 음을 상쾌하게 아주 즐겁게 흥겹게 들려주는 네. 스탠드 마운트 스피커다. 그런 인상을 아주 세게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곡 한번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세 번째 들려드린 곡은 요요마가 엔니오 모리콘의 그 곡들을 연주한 그 앨범이에요. 그 중에서 더 미션 그 영화 음악 중에 가브리엘스 오보에 너무 유명한 영화 음악 테마인데 이 곡 좀 들어보면서 저는 그 오디오쇼에서 이걸 들었었는데 어떤 부부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손을 꼭 잡고 한동안 심취해서 듣다가 나가시더라고요. 네, 기억에 많이 남아서 다시 한번 들어봤는데 음색적인 부분들 이전의 곡들은 뭐 전체적인 대역 밸런스나 토널 밸런스, 뭐 다이내믹스 이런 것들을 알아봤다면 이번에 좀 음색적인 부분들 좀 알아봤는데 저는 오히려 바이올린이나 이런 것보다 이 첼로가 상당히 잘 어울리는 예, 흔치 않은 북셀프가 아닌가. 그렇죠. 예,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첼로가 술술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58Hz면은 사실상 그렇게 많이 내려가는 저역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청감상 그리고 특정이 시청실 공간에서는 그 체감상 더 밑으로 저역이 내려가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곡에서는 진짜 이 유니큐 메타 버전의 12세대 유니큐의 예. 특장점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일단 음이 되게 깨끗했어요. 그리고 이미지도 아주 선명하게 맺히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 음이 칙칙하지 않고 예. 처음 첫 곡에서 느꼈던 건데 상당히 음이 경쾌하고 밝다. 네. 그러니까 즐겁고 밝게 노래하는 연주하는 그런 스피커라는 인상을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한 세 곡 들어보면서 음질적인 부분도 알아봤는데 저는 기존에 이제 그 이것보다 상위 레벨 있잖아요. 레퍼런스 라인업과 지금 비교해 보면은 저역 쪽이 이제 레퍼런스 라인업이 좀 더 좀 단단하고 뭔가 약간 좀 더 권위 있는 네. 예, 그런 느낌. 얘는 좀 더 밝고 말랑말랑한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고 전 집에서 개인적으로 이제 캐프 LS50은 쓰고 있거든요. 계속 근데 그거는 이제 리뷰할 때 많이 써요. 그리고 리뷰할 때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영화 볼 때 또 쓰고 그러는데 걔는 정말 이렇게 좀 태생의 좀 모니터 스타일인데 이 R3 메타는 좀 더 뮤지컬리티라고 할까요? 예,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더 좋고 특히 이제 저역 쪽이 이제 많이 보강이 되다 보니까 확실히 동축 유닛이 좋긴 좋지만 동축 유닛이 모든 대역을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역 쪽으로 내려가면은 동축은 한계가 보입니다, 확실히. 근데 여기 알루미늄 우퍼 6.5인치가 해내는 것들이 LS50과 차이를 확 불러 일으키는 것 같다. 그렇죠. 예, 그 생각이 확실히 그렇죠. 드네요.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저역과 미드레인지를 지금 가르는 크로스오버 네. 주파수가 420Hz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LS50 메타에 없던 그 대역을 얘는 전문 유닛이 그렇죠. 단독으로 지금 커버를 하니까 네. 어떤 저역의 만족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예, 역시 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좀 이런 그렇죠. 게 다시 또 생각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따끈따끈한 신제품이었습니다. 캐프 R3 메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저희 다음에 또 재밌는 기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태현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